모자무싸가 드디어 무가치에서 유가치로 돌아섰습니다. 무가치의 끝판왕이던 동만이가 사랑에서 가치를 찾아버렸거든요. 사랑을 하니까 안 풀리던 글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은하가 자신을 위해서 아지트 창문에 돌 던진 걸 알고 나서는 진짜로 자신감이 폭발해버립니다. 심지어 준환이가 은하씨 진짜 멋있다고 칭찬을 하는데 이 남자들 이런 거에 껌뻑껌뻑 죽잖아요. 친구들이 칭찬하는 여자? 그러면 부스트업 제대로죠. 근데 그럴만한 게 은하가 진짜로 멋있긴 합니다. 제가 봐도 멋있거든요. 효진 PD가 황동만이 어디가 좋냐고 깐죽깐죽대는데도 절대 안 당하고 오히려 혼내줍니다. 물론 체면 때문에 직설적인 감정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싫으면 싫다고 하라고 딱 말하죠.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은하는 이럴 때가 정말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조용한 타입일 뿐이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잔잔하게 돌면 더 무서운 법이잖아요. 황동만이도 거뜬히 지켜줄 것 같고 좀 멋지지 않나요? 아니 누가 봐도 은하가 더 센데 왜들 자꾸 말로 개겨대는지 차라리 몸빵을 하든가 싶다가도 은하가 그것마저 사전 차단해버리죠. 머리채 잡을 거여도 너는 질 거니까 잘 생각하라잖아요. 은하는 나날이 멋있어지고 황동만이는 나날이 귀여워집니다. 동만이는 은하 생각하느라고 내가 전봇대라면 내가 김밥이라면 이러고 있는데 진짜로 쪼꼬매져서 김밥 안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귀여운 것도 잠깐 행복한 상상을 하고 싶은데 얼마 안 돼서 빠그라집니다. 동만이는 성공할 때까지 계속 불안해할 거라고 하지만 사실 동만이가 불안한 이유는 따로 있죠. 수시로 화장실 천장에 밧줄을 걸고 우두커니 서 있는 형이 동만이를 데리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울증 때문에 수시로 밧줄을 붙잡는 형을 동만이가 지키고 있는 거였죠. 지난번에는 미수였지만 이번에는 동만이가 조금만 늦었어도 형이 이 세상을 떠나버릴 뻔했습니다. 이 진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요. 근데 덜 아슬아슬하고 더 아슬아슬한 순간이 따로 있을까 싶네요. 눈빛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 형을 보면 동만이는 매 순간 불안해했을 것 같습니다. 동만이 형이 은하에게 다짜고짜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은하가 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합격! 외치고 자신의 시집에 사인 딱 해서 건네줍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생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날이 다시 이렇게 나쁜 시도를 하게 되는 날이 될 줄이야. 우울증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계속해서 다운될 때보다는 오히려 평소와 다르게 생기가 있을 때 그리고 따뜻함을 느꼈을 때 그 힘으로 용기를 내서 또다시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 따뜻함을 잡을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오히려 그럴 때가 진짜로 떠나고 싶을 때라는 거죠. 진만이 역시 동만이 여자를 데려오고 둘이 또 잘 살 것 같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연의 섭리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날씨가 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공허함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건 그저 시인으로서 실패해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전 아내가 딸을 입양 보내버렸고 진만은 딸 영실을 잃은 상실감과 죄책감 때문에 무너진 것 같죠. 이건 진짜 동만이가 너무 건강하다고 다시 한번 느낀 장면인데요. 형이 다시 한번 나쁜 시도를 하고 난 직후였는데 바로 영실이를 찾자고 하더라고요. 형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 영실이를 데려와서 지키도록 하는 거라는 걸 동만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담을 사랑할 때 나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삶의 깊은 진리를 가끔은 너무 쉽게 알고 있는 동만이가 도대체 왜 영화 감독으로서는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의아해지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동만이의 조카 영실이가 새로운 키로 떠올랐는데요. 왜냐하면 동시에 진행되는 스토리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은하잖아요. 영실이는 은하와 같은 처지이지만 아빠인 진만이가 있고 삼촌인 동만이도 있죠. 게다가 은하도 그 옆에 있을 거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받는 건 무조건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은하의 결핍, 채워지지 않은 공백을 영실이가 대신 채움받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기도 합니다. 동만이가 창고에서 조카 영실이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열어보는데요. 아기용품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 입양을 간 조카가 지금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을지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도 그 영실이를 찾아서 아빠가 자신을 버리려던 게 아니었다고 알려주는 것, 자신의 존재만으로 아빠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걸 영실이가 알게 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은하가 절실히 갈망했던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은하가 자신의 필명을 영실로 정하는 것 같죠. 그리고 영실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시키면 영실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동만이를 제외한 진만과 은하의 유대도 이미 형성됐거든요. 횡단보도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좋은 시가 뭐냐고 다짜고짜 묻는 은하를 진만이는 아주 고마워하는 것 같았는데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시로 알아봐줬기 때문이겠죠. 영실로 활동하는 은하라는 존재만으로도 진만이가 다시 시를 쓰고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은하 자체가 영실이가 되어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결핍을 채워주잖아요. 별 관계성 없어 보이는 효진 PD와 은하의 관계가 그렇고 진만이와 은하의 관계도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 마재영 같은 사람조차도 고 대표와 엮어놓고 갱생의 여지를 가져가는데요. 이러한 지점이 다른 드라마와는 차별적인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전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쾌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는 시대적인 니즈를 반영하면서도 이 결핍까지 채워주는 완성형 같은 느낌이랄까? 자, 어찌됐든 지금 영실이 찾기보다 더 시급한 건 정의의 은하 찾기인 것 같긴 합니다. 진만의 질문에 은하가 힘있는 엄마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안심하게 해주는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죠. 이건 결국 나약해서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 정의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엄마한테 연락이 오자 단호하게 절대 들키지 말라고, 자기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다시는 엮이지 말자는 건데 7화 예고를 보면 아무래도 엄마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죠? 정의는 은하를 찾아가고 은하도 결국 엄마와 만나는 것 같은데요. 정의의 텐션을 보면 그때는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나약한 엄마여서 은하를 버린 거고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의 재혼한 여자의 엄마를 할머니로 따르며 살고 있는데 당연히 몰랐겠죠. 이제라도 엄마 노릇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어쨌든 직접 딸이 등판해서 엄마가 방치한 거 아니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훨씬 명예회복이 빠르고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은하를 계속 찾는 것 같은데 은하 성격상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이 자신의 고통이 없다면 그 여자는 아무 죄가 없는 게 되니까 엄마를 죄책감에 가둬놓기 위해서라도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일단 둘의 회복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것 같고요. 반전은 그런 은하가 제대로 떠올라서 정의 눈앞에 계속 아른거릴 거라는 거죠. 고혜진 역시 죽은 대본도 살리는 은하가 황동만한테 붙었으니까 마치 성공할 것처럼 이미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아니, 이 정도면 다들 은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제대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준하의 시나리오를 신랄하게 깔려고 제대로 준비하고 장미란이가 등장을 했는데요. 아니 웬걸 머리 쓸 줄도 모르면서 왜 용을 쓰냐는 은하의 직격탄에 미란이는 대만족을 해버립니다. 본능적인 반인반수 장미란이를 보고 빵 터지고 싶은 대중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함과 동시에 이 장미란이라는 배우의 매력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PD가 연출해주겠다는데 어느 배우가 마다하겠어요. 내 맘에 들려고 알랑방구 끼는 순간 아웃이라는데 이 최고의 극찬으로 출연 의사를 밝힌 게 맞죠. 이제는 장미란과 함께 일하면서 오정희 앞에서 은하는 계속 승승장구할 거고요. 과거 엄마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은하의 모습은 오히려 미란에게는 또 다른 결핍의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복수보다는 모성애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 세 명 안에서 드러날 것 같은데요. 실패한 오정희, 결핍을 극복하는 은하와 미란의 각자의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이 드라마 진짜 어디까지 물고 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보다 보면 확 몰입해서 끈적한 껌처럼 서로 들러붙은 관계성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게 바로 모자무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 바로 알 수 없음의 정체가 도와줘 라는 감정이었다는 걸 동만과 은하가 동시에 느낀 장면이었는데요. 부모에게 버려졌던 은하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을 때의 그 감정, 그리고 형이 자꾸 떠나려고만 할 때 두려움에 떨던 동만이의 그 감정, 두 사람의 다르지만 같은 그 상처에 공감해서 한껏 짓눌려 있는데 진짜로 슬픈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서로를 꼭 안아주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상 내가 처했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죠.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고요. 근데 상대방이 그런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줘라는 그 감정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두 사람의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잘 전달되는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서로 말 안 해도 알아서들 도와주는 찐 연인 모드 시작일 것 같은데요. 무가치한 분위기에서 순식간에 가치만 땅인 행복 드라마가 된 모자무사.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카피바라 닮은 ENFJ가 말아주는 드라마 리뷰,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리뷰에서 찾아뵐게요. 안녕.